지난 3년 동안 한국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가 사실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빨리 해외로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떠나도 너무 빨리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를 둘러싼 nothing burger, 즉 속빈 강정 논쟁이 불붙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총괄적으로 정리해 볼 텐데요. 미국 증시가 강한 이유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있다. 이건 어떤 분석이죠? 네, 사실 어떤 현안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증시를 떠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세금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요? 네네. 일단 미국 증시 계속 좋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시겠습니다는 1월 첫 통화정책회의 죄송합니다. 목이 메서 빅테이크에게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지금 김채연 PD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굉장히 강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사실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강한 데는 펀더멘탈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3.3% 높게 나왔습니다는 올해도 성장률이 4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건 이에 성장률이 올해 성장이 자꾸 제고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지금까지 S&P 구성 항목에 약 13% 정도가 발표했습니다는 발표 중에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72%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펀더멘탈이 강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 경제가 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호조를 보일까 하는 측면은 미국의 대내적 문제야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대내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성 문제입니다. 그렇죠.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총 유도 생산성 이걸 나중에 단순함성 가지고 시청자분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는 무엇보다도 해외 진출하는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든가 또 외국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든가 이게 리쇼링이라 그러죠. 리쇼링 정책의 효과가 크면서 미국의 GDP가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해외 나갔던 미국의 달러의 자금도 속속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들도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 자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 파랑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 기업도 미국의 GDP에 그다음에 한국 개인 투자의 자금도 또 우리나라의 연기금 같은 자금들도 미국의 증시에 상상이 화랑세를 기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편을 보렀습니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기감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의 또 다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재무부가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밑돌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네, 사실은 오늘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발행 분량이 굉장히 당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가 호황을 빚다 보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증대해서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채 발행을 줄일 때는 어떠냐? 공급 물량의 국채 발행이 적을 때는 그만큼 발행 물량이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지금 김채연 PD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분야가 일부 언론에서는 인플레가 둔화돼서 그랬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미국의 경제라든가 증시가 호황이다 보니까 세수가 증대해서 발행 물량이 계획 물량이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발행의 계획 물량은 사실상 인플레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결국으로 미국 경제 회복시키면서 한편으로 세수 증대하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미국의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희대희망을 낳았다는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좀
희망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놈에 따라서 아마 오늘 잘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좀 강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보여주시죠. 비트코인 오늘 한 3% 정도 3% 정도 올라갔죠. 예, 그렇죠. 이런 모습에서 전체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인플레가 좀 둔화돼서 미국 국채 발행이 줄어든다 하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 이런 해석은 잘못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 기업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나간다면은 그만큼 우리 경제와 증시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사실 국내 증시에 지금 나싱버거, 솔리드버거에서 대비해서 나싱버거 얘기, 우리나라 말로는 속빈강정, 예, 쭉쟁이 논쟁, 쭉쟁이다 하는 이 극단적 표현을 쓴답니다는 그런 것이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건전한 재테크의 중시가 속빈강정이 된다, 쭉쟁이가 된다 하면 이것만큼 더 큰 요인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길게 한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2021년 6월 달이죠. 이때 문재인 정부 막판인데요. 3,316으로 최고점입니다. 예. 그 위에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는 최근에 2,500 내죠. 반면에 S&P 지수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한국의 개인 투자가 한국의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왜 한국 증시 요인이 부진할까? 예. 많은 사람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외국인 잘 들어왔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렇죠. 보면. 근데 한국의 모국을 떠나가는 게 연극금이고 또 우리 개인 투자가들 이게 부진하다. 이게 좀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서부터 자 외국인과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 증시를 위험하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좀 추세를 봐야겠습니다는. 예. 지금까지 한 달이 좀 되고 있습니다는 한국 주식은 2조 2천원 팔았습니다. 2조 2천원 팔았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1개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근데 반면에 미국 주식은 뭐냐? 8조 8천억을 샀습니다. 한번 이거 계산해 보십시오. 한 달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요 격차는 뭘까? 2조 2천이 다 나갔다고 해서 이게 일본 증시로 나갔고 인도로 나갔으니까 예. 좀 8조 8천 여기 매입한 게 요 2조 2천을 뺀다 그러면 그렇죠. 나머지 6조는 뭐냐? 이게 연기금들입니다. 아. 연기금들. 이게 사준 겁니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연기금도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개인 투자 외면하니까 한국 증시 버팀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인데요. 문제는 자 이런 상태에서 한국 증시엔 나싱버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속빈강정 쭉쟁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모 교수께서는 이렇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나쁘다. 경기 침체다. 지금 개인 투자를 경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세제다. 세제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마치 주식 투자를 죄인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주식 투자했다면 아직도 부자라 생각하는 이 분위기가 가장 안 좋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죄인 취급하고 부자를 생각하니까 자 과거 정부부터 무슨 주식 투자하는 게 웬수가 졌습니까? 소득세 물리죠. 상속세 물리죠. 거래세 물리죠. 2025년부터 금투세 물리죠. 대주주 양도세 문제 15억으로 축소, 이제 지금은 50억으로 좀 완화되긴 했습니다. 예. 그렇죠? 모든 세금을 부과하니까 한국의 개인 투자 아무리 애국심이 많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하는 것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소득세, 상속세, 거래세, 금투세,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10억으로 축소세 안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예. 안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증시가 부진한 것은 우리 펀더멘탈보다는 개인 투자에 물어보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을 마치 죄인 취급하고 이런 마치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 예. 아마 오늘 충격적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을 통해 수차례 강조해 주셨지만 감세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상속세 폐지 여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한국경제신문이 김정은 사장 지시해서 한국 상속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업인들 대상으로 폭발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 투자가를 보여야 된다. 예.
또 현 정부도 공매도 금지라든가 대주주 상속세 완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게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지적해드렸습니다는 오늘 시간 관계상 상속세 문제, 가장 문제가 되는 상속세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 인하와 폐지 문제는 글로벌 이슈가 됐습니다.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관계없이 경쟁력과 관련돼서 글로벌 이슈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시리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패턴입니다. 일단 상속세 자체를 폐지해버립니다. 호주, 캐나다,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여기 이제 사회복지국가거든요. 그렇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스웨덴 모델, 노르웨이 모델 이랬던 국가입니다. 예. 근데 너무 좌파 성향의 상속세든가 세금을 쭉 올리다 보니까 경제가 파탄되니까 아예 폐지시켰습니다. 폐지시켰습니다. 경제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속세 인하는 두 가지 패턴, 두 번째 패턴입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OECD가들이 상속세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면제 한도를 올리는 것, 예. 상속세 면제 한도는 면제 공제를 대폭 올리는 거죠. 미국은 대폭 2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40% 적용하지만 면세에 쭉 올려버리니까 상속세 대상 40% 묻는 대상이 적어지는 겁니다. 예. 굉장히 상속세 감소 효과는 뭔가 이게 더 클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 상속세 높은 이렇게 요즘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 인하 내지는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예. 왜 한국의 개인투자가 나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각도에서 보면 지금 OECD 38개국의 회원국의 상속세의 평균 세율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한국 어떠냐? 다른 것도 높습니다는 한국은 상속세율이 50%입니다. 대주주로 묶여있는 데는 벌칙성도 가해서 60%입니다. 그러면 일본과 대비해서 실효적인 상속세를 보겠습니다. 부담적인 측면, 한국이 세계 최고 순입니다. 안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이게 한국의 상속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오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국이 왜 이렇게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상속세 이 폐지 움직임에 불을 지핀 영국의 배경부터 알려주시죠. 네, 사실 작년에 9월 달에 스낵 총리가 영국 왕정제도, 영연방정제도 불구하고 상속세 이렇게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때 뭐 국내 언론들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상속세 상징이 현대 상속세 조입한 영국에서 상속세 폐지 움직임을 보인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예. 있다 하는 것을 시청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9월에 방송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국이 상속세를 폐지한 데는 브렉시트 문제, 또 옥스퍼드의 이렇게 수상들이 정책 포퓰리즘에 의해서 결국 상속세를 대폭 올렸던 문제가 결국 한편으로는 브렉시트 나왔고 한편으로는 영국 경제를 추락시켰던 겁니다. 이 내용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런던 국제금융시장이 브렉시트 잘못된 결정으로 유럽의 변방 국제금융시장으로 추락되는 상황이고요. 영국 경제도 계속해서 추락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 과거에 영국이 이 상속세를 인하해서 경제를 살린 때가 있습니다. 예. 바로 애덤 스미스 연구소가 상속세 영국 경제 고질병 1990년대 자 조지 소로스가 영국에 대해서 사실 그 펀드 공격을 했을 때 예. 영국 경제가 굉장히 국제금융시장에 위기를 닥쳤을 때 그때 애덤 스미스 연구소에서 그때 대체 정부의 상속세를 좀 인하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거든요. 근데 대처성이 영국에서 보면 제3의 길 입장에서 왕정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인하를 추진했거든요. 영국 경제가 그때 당시에 1.5%까지 추락했습니다는 상속세 인하 이후에 1%포인트가 제고됐습니다. 저거 한번 얼마큼 빨리 증가했는지 예, 한번 그렇죠.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야당 의원들이 이거 방송 들으시면 한번 오늘 방송을 좀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브렉시트 반성이 제기되면서 한편은 EU에 영국이 재가입하겠다는 것이 지금 영국 내에 지금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런던 국제금융시장에 위상을 짓겠다는 측면이고 지금 독일과 함께 영국이 지금 영국 고질병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자 과거에도 이 경험이 있지 않느냐. 1997년에도 상속세를 인하해서 경제 성장을 제고시킨 대처 정부가 있지 않느냐. 예. 어느 측면에서 순의 그 지금의 총리 입장에서는 찰스 3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폐지하자 내지는 인하하자
그래서 3월 달에 구체적으로 상속세 폐지, 이제 인하가 아닙니다. 예. 폐지를 위한 로드맵 발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상속세 폐지를 올해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켰다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살펴봐는 내용이 각국이 왜 상속세 인하 그리고 폐지에 주력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상속세 인하는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겁니다. 경제대학 열심히 해서 홍앵커가 있잖아요. 예. 열심히 훌륭한 학교 나와서 열심히 사회에서 성과를 내면 그 자기를 누려야죠. 예. 사회적으로 일부 기여를 해주고요. 근데 이 경제 효율성적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게 상속세 따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각국들이 이렇게 상속세 폐지에 내지는 인하에 불을 붙일까 하면 현재 세계경제 입장을 보겠습니다. 코어사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하죠. 그럼 코어사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경기가 이제 침체 내지는 둔화되고 미국 건전은 영착륙되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 아직도 인플레를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니까 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통화 정책은 보겠습니다. 인플레 생각하니까 금융 완화를 추진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재정사에서 경기 부양할 때는 그동안 포퓰리즘인 최고 총수권자에서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죠. 그러면 제3의 길을 취해야겠죠. 제3의 길.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지금 풀 수가 없다. 그러면 제3의 헬스죠. 그렇죠. 그래서 제3회에서 세금 가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New Supply Side Economic에 대해서 지금은 표현이 영어 약자로 NSSE로 일부 거시경제학책에 아주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예. 자, 그러면 NSSE가 얼만큼 세금 감면에서 경제 정책에 효과가 됐을까 하는 측면은 아마 그래프를 김채연 PD께서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래프를 예.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지금 준비됐네요. 자, 감세할 때는 총 공급 사이드, 감세는 공급력이니까 예. 저 AS1입니다. AS1에서 감세되니까 AS2로 총 공급 보험이 이동된다. 예. 우측으로 이동된다. 그럼 밑에는 성장률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죠? 성장률. 그러면 경기 침체 문제, 경기 둔화 문제를 우려를 불식시키겠죠. 그리고 좌측을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떨어뜨리죠. 그러면 인플레를 둔화시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그 다음에 재정정책 이런 것보다는 한국의 이청재 총재께서도 마지막 부분에 라스 피치 구간에 자, 인플레 관리를 잘못하겠다 하는 쪽에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지금 통화정책도 우리도 인플레 문제에서 이렇게 경기 부양 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근데 우리 성장률이 지금 1.4%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 사이드에서 국가채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탓하지 말고 각국들이 세금 감면을 할 때는 예. 자, 저 공급 곡선으로 보면 성장률도 제고시키고 물가도 안정시키는 한국 경기에 당면한 저성장과 물가 부분을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당국자도 재정정책 당국자도 서로가 좀 합심해서 제3의 대안을 찾으려고 야당의원을 문제라면 야당의원 뛰어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당의원이 문제라면 여당의원 뛰어들어가고 이런 쪽에 노래가 하는 게 경제 강조의 모습이 아니냐. 또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탓하면 하지 말고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 좀 불러들여서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 강조해서 충분히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 언제까지 한국 증시 좌우수 쭉쟁이 되겠느냐. 한국 경제 다 기업들 나가서 1%대 성장이 되겠느냐. 예. 이거 어떻게 된다. 국민들만 피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3의 대안은 다른 국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의 김정호 사장께서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시리즈 써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오늘 뚜렷하게 됐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충분히 죄송합니다. 네,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재정 적자가 더 커지지 않겠냐. 그리고 또 대체 세원이 마련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오늘 바로 미국의 국채 발행분이 사실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는 우리보다 더 크죠. 작년에 보십시오. 피치가 국가 신용도 떨어지고 무디스가 국가 신용 전망을 떨어뜨릴 만큼 재정 적자 국가 문제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채 발행분이 계획이 축소돼서 예.
사실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미국 증시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국채 발행이 감소했을까? 그렇죠. 미국 경제가 좋고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자 세금이 잘 거쳐서 이제 국채 발행분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서 래퍼의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미의 근거가 되는 아서 래퍼 곡선입니다. 그 곡선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일부에서 보면 상속세를 폐지한다 뭔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뭐냐? 현재 세율이 아서 래퍼 곡선의 비표준 지역. 이 비표준은 세율이 올리더라도 일반적 생각해선 세율이 올리면 자 세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깎고 예.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 경제 의욕이 높은 세율 때문에 경제 의욕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홍영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현 상태에서 세율을 낮춰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세부담 되니까 적어지니까 경제 효율이 증가되고 경기가 살아나면 정부 재정 수입이 증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증가하니까 세수가 증가, 증시가 올라가니까 거래세가 뭐냐? 거래세라든가 단편화되더라도 정부의 그 증권을 관련된 세금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편적으로 상속세를 폐지나 인하하고 금투세 폐지하면 세수 감소가 되지 않느냐? 단기적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근본적 대책이 풀려가겠습니까? 자, 세수 감세 때문에 부자 감세 때문에 그거 뭐냐? 감세하지 못하겠다 하면 우리 증시 다 외국 한국 사람이 떠나가고 한국에서 세율 때문에 기업이 다 가면 전부 뭐냐? 수축 사회가 되는 거죠. 맨날 그거 탓하겠습니까? 탓하겠습니까? 예. 근본적 처방을 해야죠. 다른 국가들은 전부 감세를 하는데 더 격차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 비교니까 우리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왜 이걸 안 합니까? 그래서 오늘 미국이 다행히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니까 세수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야당 연들 분명히 이 대목 가지고 좀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타이밍도 아주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한 nothing burger,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우선적으로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호 조치가 더 나아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선 다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인구 문제도 풀어가지고 자본 생산성 문제 풀어가지고 요소세성 부정부패 문제 풀어가지고 뭐 일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부정부패도 없습니다. 기득권 있는 사람 지금 부자 감세 때리고 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냐 부정부패 하는 사람들이죠.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 사람이 정작 감세하면 부자 감세라든가 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행으로 볼 때는 그 쉽게 개선되지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하루빨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징벌적 문제. 무슨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게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는 게 무슨 뭐 그게 무슨 부자가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때리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겠다 하는 게 그게 무슨 뭐 범죄가 된 겁니까? 경제 교과서에서는 뭐냐? 또 부모님들이 야당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생각해서 그 사람들 부모들도 그분 부모들도 어렸을 때는 당신이 잘할 때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좀 경제를 잘 살아보자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다는데요. 예. 왜 우리가 지금 법인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이렇게 세고 최고세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 좀 감정이 좀 북돋아지긴 했습니다는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개인 입장의 상속세 물론 이제 개인 입장에서도 기업자의 상속세 이런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한국 기업이 떠나고 한국 증시 개인 투자가 증시에서 떠나는 요인이니까 최선 뭐냐 이걸 좀 폐지는 당장 가져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수준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떨어뜨려가지 말라는 예. 그럼 평균 수준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평균 수준은 그런 과정에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OECD 평균의 15%니까 지금 30개의 15%입니다. 15% 정도는 낮춰줘야 된다. 법인세도 뭐냐. 자, OECD 평균 수준은 17%, 18%는 낮춰줘야 된다. 25% 물고 40%, 50% 물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뭐 증시가 살아가고 뭐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OECD 평균 수준은 낮춰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낮추자는 게 아니라 평균 수준은 맞추자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예를 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최근 전 세계 자금이 정말 블랙홀처럼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길래 그러죠? 네. 싱가포르 얘기도 우리가 홍콩에 이렇게 제2의 홍콩에서 싱가포르 문제가 가장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싱가포르는요 지금 앉아서 경제 성장률 높고 증시도 잘 나갑니다. 외국 기업 다 들어오고 외국 자본 들어옵니다. 예. 특별히 뭐냐? 특별히 사실 지금의 싱가포르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히 노력하는 게 뭐냐면 세금 다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금 감면하니까 tax resort, tax paradise, tax 뭐냐? 헤이븐 다 나오죠.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tax heaven, tax paradise, tax resort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홍콩의 대체적으로 싱가포르가 가장 부과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자금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싱가포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국의 기업가, 한국에 있는 사람도 싱가포르 또 싱가포르의 자녀 교육을 해서 싱가포르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싱가포르가 한국과의 세금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 그다음에 양도세, 그리고 배당세가 모두 제로입니다. 그럼 한국은 고순서대로 상속세가 대주 빼고 50%입니다. 양도세 20%입니다. 배당세 15.4%입니다. 2020년 금투서 부과할 때는 배당세가 49.5%입니다. 그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소득세 22%, 가장 낮은 거를 봅니다. 예. 싱가포르를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일세율이죠. 예. 한국은 45%. 높을 때를 강조하죠. 법인세는 싱가포르가 단일세율 17%, 한국 24%입니다. 싱가포르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애국심이 있는 사람도 가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 오늘 좀 방송 좀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높다고 부자들 감세하고 마치 주식지 않은 사람을 죄인처럼 생각했을 때는 한국 증시 나승버거, 쭉쟁이 속빈 강력이 됩니다. 지금 기업 안 나갔습니까? 기업도 전부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도넛 현상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한국경제신문에서 시리즈로 쓰는 감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좀 야당 의원들도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총선에서 당신 투표가 돼서 야당 의원들도 이게 의석수가 늘어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